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이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운명. 뚜렷한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들을 보고 접하는 무당들은 이야기한다.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떠도는 원혼의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리를 향한 영검한 무당들의 점사가 지금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호신궁 심소정입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을 모시고 있는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의문의 죽음들 파트 1 해외 배우 편으로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바로 홍콩 영화 배우 장국영입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배우다 보니까 두 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장국영 씨가 출연한 영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패왕별이 이 영화가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네네. 두 분은 또 떠오르는 게 다른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영혼봉색. 아우 빼놓을 수 없죠. 네. 패양버디 다음에 네. 그 영혼봉색 봤을 때 진짜 재미나게 보고 또 감명 있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던 영화 배우 네, 맞아요. 수줍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저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기억에 남는 건 네. 영웅봉색 뭐 나이 또래가 갖고 비슷하니까. 맞아요. 아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떠올려주신 영화 영웅본색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도 그 영화 생각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또 어떤 풀이를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또 서로를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만우절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날만은 아닌 날이 됩니다. 2003년 4월 1일 저녁 7시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 객실에서 누군가 투신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홍콩의 국민 배우 장국영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국영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는지 이어지는 사고들이 입증을 해주는데요. 그의 사망 보도가 나가고 9시간 이후 무려 6명이 모방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대중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국영 씨 같은 경우는 1956년 9월 12일생 원숭이띠라고 하는데요. 왜 향년 46세라는 나이에 그토록 허망하게 떠나야 했을까요? 선생님 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분은 영원한 이방인. 대중들의 사랑도 슬픔을 네. 가슴에 묻고 살다가 생을 마감한 장국영.
그래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네. 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는데 욕심이 많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타이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네. 오.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평생 자기가 이제 40대까지 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손에 쥔 것은 없는 건 왜냐하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 죽어가면서 역시 편하게 가지 않았거든요. 왜? 혼은 벌써 떠 있는 상태였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두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신 자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장구경의 죽음을 둘러싸고 참 의문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 의문점에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구경 같은 경우는 24층에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신체 훼손도도 적었었다고 하고요. 흘린 피해 양 역시 머리를 둔기로 맞은 정도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발견되기 전까지 그 근처에서 그 현관문을 지켰던 도움에는 그 어떤 충격음도 듣지 못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구경 씨는 24층에서 떨어졌음에도 즉사를 한 게 아니라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사망을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단순히 이 정황들만을 놓고 본다라면 마치 누군가가 그를 살해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듯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고 단순 자살은 아니다 이런 좀 느낌을 주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네. 뒤에서 누가 이렇게 후려치는 걸 자꾸 느끼니까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자살이면 진짜 24층에서 떨어지면 네. 즉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건 즉사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돼서 가면서 네. 이제 사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살은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선생님은 타살이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약병이 보여요. 약병이요? 약병이 보인다 그러면 네. 이렇게 뭐 단체적으로 다 1대1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무슨 건달 세계에 보면 이렇게 막 조직? 조직 단체 그런 데서 누가 이렇게 네.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네. 요만한 밤 색깔 호려병 같은 쬐끄만 거 요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보여서 이 사람을 가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툭 칠 수 있고 잠깐 찌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떨어진 건 아니고 말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전적인 원한 네. 그걸로 타살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선생님은 말씀 들으시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진짜 영화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병, 저는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호루병이 보이는 게 장구경 씨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옆에 사람이 근데 그 호루병으로 이렇게 조그만 약병이에요. 이렇게 얼마 크지도 않아. 네. 요만한 그 호루병으로 그 사람을 뭐 그렇잖아요. 주사를 놓고 찔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였다는 거지. 이 사람 옆에서 그게 보였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두 선생님의 의견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장구경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결론을 좀 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구경의 죽음이 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보는 이유에는 그의 동성연인이었던 당학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구경이 죽고 나서 그의 전 재산 460억 원을 고인의 가족들이 아닌 당학덕이 모두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구경이 남긴 유서 속의 상속자가 당학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아니 관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당학덕이란 사람이 누구길래 전 재산을 다 가져갔을까? 이런 또 궁금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일단 장구경이 무명인 시절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의 오랜 연인이면서 매니지먼트 회계까지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장구경이 죽기 전에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틀어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학덕이 장구경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일부러 죽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장구경의 죽음과 연인이었던 당학덕의 관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학덕은 이 장구경을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아, 진짜 사랑하는 연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하면 네. 이 사람을 아껴주고 좀 챙겨주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금전으로 돈으로만 받기 때문에 바쁘게 그쪽으로만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진 장구경 씨가 죽을 무렵에도 네. 그 시끌시끌 금전적으로 시끌시끌 했던 것도 왜 이 사람이 회계를 맡고 뭐든지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태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스폰서 역할을 그 잠깐 했던 그 시기가 네. 장구경 씨한테는 평생의 족제가 됐죠.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죽을 때도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 재산에 그 사람이 장구경이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고 장구경 씨 같은 경우는 당학덕에게 있어서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네네. 말씀을 결론 네네.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쌤하고 별 다를 건 없는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학도한테 신세를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장구경 씨는 꼼꼼하고 찬찬하고 신세를 지면 갚아야 되는 성격,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쌤 말 맞다나 이거를 족쇄죠. 네. 그러니까 빌고 오고 하고 오다 보니까 내가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겠지. 장구경 씨가 나중에 크게 된다는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네. 금전적으로도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저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인다고 아까처럼 네네. 호로병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해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좋아 사랑해 뭐 남자끼리니까 네.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다 속셈이 있으니까 여자하고도 붙이고 여자도 붙여주고 금전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갖기도 위해서 그래서 무슨 그게 조직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서부터 내가 조직하고 약이 보이고 네.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벌어놓은 것도 다 충분한 건데 일로 이 사람한테 다 갔을 때는 네. 내가 봤을 때는 무슨 타의에 의해서 다 작업이 돼가지고 네. 뺏긴 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아니 두 분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구경 하면 정말 젠틀한 모습, 잘생긴 영화배우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다면 얼마나 씁쓸했을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구경 씨 같은 경우는 10남매 중에서 막내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었고요. 늘 첩을 들이면서 끊임없이 외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셋째 형과 넷째 누나 그리고 9번째 형은 장구경이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9번째 형과 장구경 씨가 생일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가족들은 형이 환생을 해서 장구경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형제들의 죽음 또 장구경의 죽음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연관성이 아주 없진 않죠. 조금은 있어요. 오. 조금은 있는데 네. 사람마다 태어난 사주팔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장구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돌아가신 형님이 네. 환생을 해서 세상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환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온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화려하잖아요. 겉모습은. 그렇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외로운 진짜 민들레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네. 보면 화려한 사람은 그 자체만 화려한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속은 곪아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국영 씨는 살아도 왜 그러냐면 화려하게는 살고 부모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뭐 네. 하기 말로는 식구는 그쵸 부모 재산도 있고 이러는데 살다 보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걸로 자꾸 쏠리게 되고 마음이 기울고. 기울게 되고 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까지 나왔는데 네. 금전적으로 한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삶도 그랬지만 이 삶이 좀 더 길고 더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려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주위에서 샘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써 이미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때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미 작업은 다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살고 요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보면 선생님 말씀처럼 46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조금 협박이라든지 좀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다라고 선생님도 보시나요? 그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는 뭐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외로워도 자기 중심이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인이 동성애자잖아요. 네. 그 정도면 내 중심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면 제가 보는 견해는 네. 치우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홍콩의 영화 배우 장국영의 죽음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풀이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007 시리즈를 쓴 작가 이안 플레밍은 작품 속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품격은 도박판에서 드러난다. 어떻게 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느냐에서 신사의 자질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인생이라는 도박장에서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이지요. 무일푼으로 와서 무일푼으로 가는 생과 사의 삶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잃을 것인가를 배우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